일요일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아우 정말 눈도 많이 오는데 네. 마음은 정말 뜨거웠던. 왜 뜨거웠어요? 왜? 아니 댓글들을 보면서 네. 정말 왜 나 엿보는 게 좋아서? 네. 정말 행복했어요. 네. 네. 양홍석 그 송교창 특집을 그 특집이 아니죠. 그 비교를 할 때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호흡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오해도 많고요, 사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댓글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내용을 통해 가지고 또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KBL 루멘 팩트 1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일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설하고 가겠는데 댓글이 세요. 예. 길고 셉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장문의 의견 남겨주셨고 저희가 또 이거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러면 제가 근데 잠깐만. 제 욕 먹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지금 텐션 최고조예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의견에 대해서도 말도 많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또 이 양홍석을 둘러싼 이야기가 최근에 핫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죠. 일단 하나씩 일단 다뤄볼까요? 알겠습니다. 다뤄보시죠. The Onset of Winter님이 성교창도 3년차까지는 무리하거나 실수하면은 막 쌍욕도 먹고 혼나면서 교체 많이 되었습니다. 주공볼 처리 늘려가고 보름반 점점 안정되게 하면서 지금처럼 볼핸들러 역할 부여받는 것입니다. 양홍석이 허운 때문에 못 컸다고 말하는 거 조금 1차원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이렇게. 자, 다음 댓글 한번 또 볼게요. 다 댓글을 쭉 다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미우티님이 기자님, 이게 또 유동현 기자를 그렇죠. 이제 칭하는 거죠. 홍석 선수가 더 잠재력이 높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젊은 장신 유망주 두 명이 인터뷰를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송교창보다 양홍석의 플레이를 먼저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송교창 선수의 플레이가 볼핸들러 어떤 역할과 능력이 더 요구 때문에 그런 인터뷰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장신 포워드 중에서 안영주 선수와 송교창 선수가 어떤 이번 역할까지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 선수는 그 둘에 비해서 조금 느리고 점프도 낮은 것 같습니다. 3, 4번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홍석이 송교창보다 나은 부분, 잠재력 측면에서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양홍석이 더 나은 부분에 대한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끝내시겠네요. 또 성문매직님이 조금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이르는 거 항상 즐겁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동현 기자님이 송교창의 볼핸들러 역할을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은 점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둘의 볼핸들링 능력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양홍석과 허운의 관계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댓글에 언급이 안 나는데 허훈 때문에 양홍석이 조금 역할을 부여 못 받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단 농담이 한 70%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30%는 양념으로 팩트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겁니다. 양홍석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시절 때 메인 볼핸들러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허훈 선수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고 MVP까지 차지한 선수니까 당연히 허훈 선수가 메인 볼핸들러를 하고 양홍 선수가 3번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구준일 그리고 스코어러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동의 깔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양홍 선수의 이제 실링을 이제 볼 때 이 선수에게 롤이 그동안 좀 부여가 좀 덜 됐던 그런 부분들은 허운에 대한 의존도도 분명히 있긴 있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양홍석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허운 선수를 뭐 제외하고 양홍석을 갖다가 메인 볼 핸들로 세워서 뭘 할까요? 뭐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양홍석은 그런 이제 기능이 그 좋은 편은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허운에 대한 비중이 과도했으니까 뭐 예전 같으면 8대2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6대4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라면 지금이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방송 중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게 하면은 KT가 전력이 좀 더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지 이게 뭐 허운이 너무 많이 볼을 받으니까 양홍석을 대폭 이렇게 늘려가지고 그 부분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건 농담이 70%고 거기에 30%의 어떤 팩트가 그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이간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간질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간질해서 뭐 제가 저한테 한 푼이라도 돌아옵니까? 아니, 왜 매주 돈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들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상범 매직님이 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댓글 중에 좋았어요. 엄청 좋았던 게 뭐냐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제 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곡타곡 이제 반론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서 유심히 이렇게 봤고 그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환 기자도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송교창이 양홍석보다는 볼 핸들링에서는 좀 더 낫다. 레벨이 한 단계 위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그쵸.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숨이 가쁘네. 그렇죠. 일단 이제 저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팀 내 역할에서 송교창은 이제 아이솔레이션 공격 그리고 2대 핸들러 공격을 양홍석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양홍석은 그것보다는 어떤 스팟업 공격 제 자리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어떤 그것들을 3점 슛이나 이후에 어떤 돌파로 처리하는 거라든지 혹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어떤 리바운드 가담 이후에 어떤 풋백 득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양홍석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말고 볼 핸들링 했을 때는 어땠느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적게 하고 있는 거지 뭐 프로 와서 그런 걸 아예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조금 뭐랄까 어떤 볼 핸들링 할 때 어떤 동작의 유연함이나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핸들링 자체도 좀 불안해서 거기서 어떤 뭐 2대1을 하더라도 뭔가 파생되거나 이런 모습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둘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가 맞아요. 90%는 맞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송교창의 볼 핸들링을 할 때의 자세가 조금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양홍석은 좀 높아요. 그래서 스틸 당할 위험수들이 좀 많죠. 첫 번째는 그 이유고 두 번째는 까지는 아닌데 양홍석은 오른손 드리블 비율이 한 8대2 정도로 왼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이제 드리블 갖다 좀 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불안하고 그리고 송교창은 실제적으로 KCC에서 2대2 옵션을 부여받은 데 비해서 양홍석은 거기에 배제가 됐죠. 그리고 양홍석이 2대1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가끔 가다가 이제 짧은 드리블 이후에 미드 점퍼를 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환 기자의 의견이 저는 90%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그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볼 핸들링 얘기를 갖다 했을 때 이게 과연 두 선수의 차이를 갖다 극명화시키는데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저는 일단 관점 자체가 좀 달랐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자 송교창은 2대2 공격에 대한 옵션을 주는데 여기에서 현장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제가 봤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2대2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맞아, 그거 왜 맞아. 떨어지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팀 내 사정. 이정현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기회비용 때문에 전찬진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2대2 롤을 많이 안 주는 거죠. 근데 가끔 줘요. 그죠? 두 번째, 송교창이 그러면 2대2 그 효율에 대해서 왜 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왼쪽으로 돌파를 했을 때 2대2 공격의 어떤 적중률이 많이 떨어져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상대 팀들이 대부분 송교창이 2대1을 할 때는 왼쪽으로 모는 수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 돌파를 했을 때 순간적인 스피드에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매치업 상대에 따라서 만약에 스피드가 비슷하거나 파워가 비슷한 파워가 좀 더 앞서는 어떤 매치업 상대를 갖다 만났을 때는 송교창이 거기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세밀한 약점이 있어요. 물론 송교창은 거기에 더 재능이 있고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송교창과 양홍석은 좀 비교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세밀한 약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함의 어떤 표변이다. 특히 송교창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뛰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다. 또 서동철 감독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송교창은 짧게 드리블 이후에 공격 옵션을 갖다 가지고 가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근데 그게 스피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양홍석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동포지션 어떤 그 높이보다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게 효율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양홍석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양홍석의 약점은 뭐냐면 드리블을 너무 길게 친다.
예,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계속 이제 고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홍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조던놀이라고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예. 약점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볼 핸들링 같은 경우에는 송교창이 좀 더 나은 게 맞아요. 그거는 뭐 인정을 하고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이 두 선수의 실링이나 어떤 미래나 팀 공헌도에서 영향을 갖다 미치느냐 이 부분은 또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교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쭉 2대를 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없는 그런 카드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근데 송교창은 기본적으로 2번에 가까운 3번 그리고 양홍석은 뭐 여기 댓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4번 3번에 가까운 3번 요 부분에 이제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양홍석이 볼 핸들링의 어떤 센스나 이런 부분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평가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홍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옵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기는 힘들고 미래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근데 고쳐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 그 선수의 어떤 볼 드리블링 감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패싱 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날카롭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즌 포인트 가드를 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동 기자가 오늘 정말 시작부터 정말 뜨겁게 네네네. 방송을 여셨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얘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얘기는 야 이거 송교창이나 양홍석 이건 엄마 아빠 같은 질문이다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 다 가미가 돼서 그랬던 거지. 뭐 허운이 뭐 그렇게 하면 그게 1차원적이다. 뭐 송교창과 양홍석의 뭐 비교를 누가 더 낫다고 보느냐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답변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단 하나 좋은 건 그 양홍석이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송교창보다 나은 게 이제 파워 아닙니까? 파워이고 슈팅 터치인데 그쵸. 그 부분에서 3번, 4번 역할을 했을 때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이 저는 송교창보다 낫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스피드가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송교창 스피드가 좋긴 하지만 양홍석이 그렇게 뭐 레벨이 한 단계 떨어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볼 핸들링이나 센스, 패싱 센스 이런 부분에서 송교창이 지금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양홍석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양홍석이 그래도 잠재력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그렇죠. 라고 네. 말씀을 갖다 드렸던 부분. 네.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네. 예,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교창 입장에서 봤을 때 양홍석은 가지고 있지만 송교창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그리고 양홍석 입장에서 봤을 때 송교창은 가지고 있지만 양홍석은 가지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해봤을 때 송교창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볼 핸들링 능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좀 많이 연말하면은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가질 수 있는 것에 가깝다고 봤을 때 이 양홍석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송교창과 가장 비교되는 것은 역시 저는 이 파워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리바운드 능력과 저는 직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송교창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아이솔레이션 공격 스피드, 어떤 핸들링, 볼 핸들링 시의 어떤 스피드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사실 양홍석 정도의 몸을 만드는 건 조금 불필요한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홍석이 가지지 못한 걸 송교창이 갖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웨이트를 늘린다, 파워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이게 만약에 좀 과도하게 진행이 됐을 때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장점까지 좀 잃어버릴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송교창도 그런 이제 벌크업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체가 굉장히 탄탄한데 이 선수가 그래서 네. 퍼스트 랩이 굉장히 좋거든요. 탄탄한데 상체가 좀 이제 약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워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양홍석하고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좀 모르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순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벌크업을 한다라는 거는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근육량을 늘리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했습니다. 예. 오늘 양홍석 성교창으로만 저희 15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좀 스피드하게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빵또한님이 손호철 감독님과 통화 인터뷰까지 이제 구독자 만족 맞춤형 1위 농구인가요? 이렇게 역시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 전화 드린 것도 그렇지만은 이번 주 초반부야말로 정말 구독자 맞춤형이 아닌가.
어떤 독자, 시청자들과의 어떤 소통으로 반을 채웠잖아요, 저희가. 아 그렇죠. 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뿌듯해요. 예. 아 네. 예,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이렇게 또 송교창, 양웅석의 비교에 대한 이렇게 심층도 있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건 자부심이 사실 있어요. 라방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네. 얘기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가면 자료 화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네. 말로 해서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권봉호님이 유동 기자님 K리그 포항 스틸러스 기사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혹시 팬이신가요? 영주 출신이라서. 그죠. 경상도 영주여서 이제 네. 뭐 포항 그쪽 기사를 많이 그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데 그분 이제 담당 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제 포항 담당이고 지금 그렇죠. 울산 모비스 담당이고 예. 삼성 담당이고 우리은행 담당이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이제 가는데 그렇게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기사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 또 그 예. 이동환 기자도 그쵸. 그 루키 더 바스켓에서 어떤 그 담당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울산을 너무 자주 가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모비스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저 울산 모비스 담당이고 일단 네. 그래서 울산에서 자주 뵀잖아요. 그렇죠. 현농 담당. 예, 션농 담당. 네네. 예, 션농 담당이고 네. 그리고 이제 KCC 담당이고 제가 네, 또 그렇죠. 어리온 담당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언론사 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L 룸앤 팩트 1부는 이제 KCC, KT, 삼성, SK, LG 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KCC 자 예. 지금 뭐 시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21승 8패 1위를 달리고 있고 부상자 지금 이진욱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부상자가 없어요. 예, 그렇죠. 자 지금 뭐 브레이크 기간인데 여기에서 그럼 KCC의 그 전반기라고 보면 되겠죠. 전반기 성과와 보완점이 뭘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성과는 그러니까 KCC가 지난 시즌부터 활용해온 이 스몰 라인업이었던 강점이 이번 시즌 극대화됐다. 그러니까 좀 의문을 좀 가지게 만들었었잖아요.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높이가 약한데 이 4번 쪽에서 국내 리그 수비가 약한데 이걸 완전히 극복해냈어요. 이 시즌은 이런 어떤 라인업으로도 리그 1위 독주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창희 감독과 KCC 선수단이 증명을 해내고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전창희 감독이 지난 시즌 사실 그 트레이드 전까지 이제 추구해왔던 그 이제 엄청난 풍부한 로테이션 운영 이게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트레이드 이후부터는 이게 많이 되지는 못했고 왜냐면 선수도 부상자가 좀 많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로 이번 시즌은 초반에 또 부상자가 많아서 이걸 못했다가 부상자들 다 돌아온 뒤부터는 로테이션 운영이 풍부해지면서 경기를 그냥 완전히 뭐 최정상으로 올라왔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KCC가 스몰 라인업 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싱글 포스트에 그렇죠. 뭐 두 명의 포워드, 두 명의 가드 이렇게 쓰면서 그걸 로테이션을 잘 돌리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세가 좀 스몰 라인업이 대세가 아닐까. 물론 이제 PO 때 어떻게 바뀌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KBL도 슈팅 능력이든가 수비력이 약간 좀 올라가면서 이런 그 외곽 중심의 어떤 공격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걸 KCC가 잘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수에서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몰 라인업을 쓰면은 수비 시에는 상대가 어떤 장신 선수를 활용해서 밀고 들어오는 수비 이게 좀 불안해지는 네. 것이 있고 공격 시는 오히려 이제 어떤 스피드웨이 우위를 가지고 트레이션 게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 4번에 속하는 KCC면 송교창이죠. 그 선수가 밖으로 나와서 어떤 아이솔레이션을 다양한 어떤 공격 아니면 슈팅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데 경우에 KCC는 그 이제 단점보다 이제 장점을 극대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KCC 선수들끼리도 이제 현대모비스의 함지훈 정도 제외하면은 송교창이 빅맨을 맡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요. 맞아요. 예, 이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리그 전체적으로 좀 퍼지다 보면은 그리고 송교창 같이 4번 수비 아니면 빅맨 수비가 가능한 장시 포워드 자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씀대로 좀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점을 한번 보면 일단 KCC는 이제 PO 때 경쟁력을 저는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상대 팀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KCC가 최근 경기를 이렇게 보면 좋은 거는 여전히 이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좋은데 그 상대를 이제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 여전히 이제 높이에 약간의 약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몰 라인업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런 높이의 역습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KCC는 피오트 경쟁력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같은 스몰 라인업을 쓰는 팀들에게는 정말 압살하는 그런 경기를 갖다 좀 보여주고 또 뭐 더블 포스를 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스피드로 상대를 완전히 이제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 갖다 보여준다면 피오 때도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예, K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T 현재 16승 14패 4위로 전반기를 마쳤고요. 현재 부상자는 없습니다. 네. 예, 이제 KGC와의 경기가 이제 연기됐는데 이제 휴식기 기간에 치르면서 승리를 거뒀죠. 예, 일단은 역시 이 허운 양홍석 이 원투펀치 정말 강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 KT가 이제 허운의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양홍석과 김영환을 잘 쓰고 있다. 아,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허운이 의존도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운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허운도 루즈 게임을 하는 거고 KT도 루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루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운이 1쿼부터 4쿼터까지 계속 게임 리딩을 하고 승부처 그러다가 이제 힘이 빠졌을 때 승부처에서 어떤 그 미스를 갖다 좀 하면서 게임을 이제 패하는 것보다 허운이 기본적으로 해줄 건 해주면서 그 팀 동료를 잘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승부처에서 자신의 어떤 진가를 갖다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허웅과 양홍석이 지금 공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양홍석의 어떤 역할의 확대, 그러니까 양홍석이 꾸준히 일을 갖다 해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갖다 만든 거죠.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사실 저는 이제 브라운과 알렉산더는 외국인 선수에서 살짝의 어떤 약점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허웅과 양홍석 그리고 김영환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롤플레이어들이 그런 이제 코어를 형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막아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역시 불안한 부분은 이 외국 선수들이 지금 이제 전반기 끝나가는 시점에서 경쟁력이 갑자기 확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특히 브라운은 사실은 처음에 합류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다가 최근에 뭐 수비는 원래부터 사이즈 문제가 있었지만 공격에서도 좀 존재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제 이번 시즌에 국내 선수들 각 팀의 국내 선수들의 어떤 역할과 비중이 높아졌어도 외국 선수끼리 붙었을 때 일정 수준의 어떤 싸움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KT는 요즘에는 조금 이게 열세인 경우가 많아요. 당장 KGC전만 해도 둘이 합쳐서 19점 넣었나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개선이 돼야 결국엔 또 플레이오프에서도 또 좋은 승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 브라운과 알렉산더를 영입을 했을 때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는 걸 KT 코칭 스태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브라운이 왔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어쨌든 호운의 의존도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양홍석과 김영환을 잘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더 그 팀의 어떤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력을 갖다가 마련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삼성 현재 15승 16패 전반기 7위로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이제 부상자는 차민석입니다. 원래 1월에 이제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1군 무대에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D리그 경기 중에 발목 부상을 당해서 현재 2월 중순까지는 아웃된 상태고요. 일단 뭐 전반기 성과는 역시 이 아이자 힉스가 중심이 된 이 팀 수비력, 이게 어떻게 보면 발견됐다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자 힉스가 이제 외곽에서 어떤 하드 엣지, 그러니까 블리츠 수비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리고 안쪽에서도 골 밑에서 어떤 그 탁월한 블락슛 능력을 가지고 그쵸. 삼성 수비의 어떤 중심을 마련을 했다.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갖췄다. 라고 보고 있고, 전력 자체가 사실은 삼성이 뭐 김준일, 임동섭, 뭐 김동우, 이관희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각각의 약점들이 뚜렷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쵸. 전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15승 16패 정도면 지금 나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보완점이 좀 있죠. 그렇죠. 일단은 기복이 좀 있다는 점.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이 이기면은 연승 타고
한번 지면 또 연패 타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좀 약간 길게 가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진짜 삼성이 더 강한 팀이 되려면 한 번 안 좋아도 바로 다음 경기에서 끊어버리고 원래 좋은 모습 회복하고 이런 어떤 탄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전반기 마무리도 좀 이제 연패를 좀 길게 타면서 좀 안 좋게 끝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역시 이 저희가 자주 언급했지만 이 김준일이 있을 때 뭔가 좀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 이것도 좀 문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팀 케미의 어떤 문제 같아요. 뭐 김준일 선수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팀 케미의 문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세밀하게 2대2 수비에서 토킹이 잘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김준일이 들어왔을 때 어떤 플랜 B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 그러면서 서로 뭔가 이제 뭐 힉스하고 김준일 이렇게 있을 때 나머지 선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손발이 안 맞으면서 기복이 심해지는 부분. 그리고 또 경기 어떤 에버리지가 잘 안 나와요. 이 팀이. 그러니까 어떤 경기는 굉장히 막 수비력이 버티면서 김동욱 중심으로 아이자 힉스 중심으로 잘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무기력한 느낌 줄 때가 있죠. 이건 이제 팀 분위기의 문제, 어떤 팀 훈련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평균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팀 SK입니다. 네. 예, 13승 18패, 현재 8위고요. 자, 현재 부상자가 3명인데 다 핵심 선수들입니다. 안영준, 김선영, 최준용이고요. 최준용은 시즌 아웃이 됐고 중선영은 현재 2월 중순까지는 좀 재활을 할 예정이고요. 네. 안영준은 1월 30일 경기 복귀를 목표로 현재 재활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SK가 어떻게 보면 기록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6강이 탈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K가 지금 좋은 점은 기존 선수들의 어떤 의존도를 갖다 낮추고 그 플랜 B를 확실히 마련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부터 보면 이제 최성원이라든가 양우섭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좋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인 오재현 선수가 또 좋은 수비력을 갖다 보이면서 그 가드진의 어떤 로테이션의 어떤 핵심 멤버를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또 최원혁 선수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구대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선수 수비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도 들어왔을 때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SK는 일단 후반기 스타트에는 이 안영준이 돌아올 1월 말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이때까지 그렇죠. 어떤 승패를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조절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안영준이 온 뒤에는 이 포워드진은 결국에는 안영준, 김영빈을 좀 많이 돌리고 가드진은 정말 자원이 풍부해요. 김선영까지 돌아오면 진짜 괜찮거든요. 이때 진짜 승부를 보면은 저 플레이오프 어떤 진출은 분명히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어쨌든 사실 이 팀은 원래 기준점 자체가 되게 높은 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팀 정말 좀 아쉽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선수들이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점, 이건 좀,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SK가 보면은 한 2년 주기로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도 있고, 좀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첫 번째는 이제 SK가 그동안 이제 괜찮은 성적을 갖다 올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피로누적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팀도 이제 그 팀의 어떤 코어를 변화시킬 때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안영준, 최준용 중심으로 뭔가 그 중심 이동이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최준용은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 사고도 한 번 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영준도 좀 올 시즌 이제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현차 원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그렇죠. 이 선수가 사실은 뭔가 단단한 버팀목이 돼줘야 되는데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SK가 지금 아까 이동환 기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안영준이 1월 30일 복귀 목표로 재활 중인 거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된다. 즉 이제 지금 13승 18패니까 1승 1패 5할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그때까지는 뭐 그 6위권과 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순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저는 전자랜드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갖다 넓게 쓰면서 늪농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드진의 수비력은 좋으니까 여기에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체력전으로 가고 저득점 경기를 갖다 펼치면서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은 잡아가면서 꾸역꾸역 승리를 갖다 챙기는 거. 근데 여기에서 필수적인 건 사실 원희가 핵심 그 포스트에서 단단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보면 원희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득점은 해주는데
떨어지고 수비에서도 백코트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의 어떤 그 득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포스트에서 승부처에서 그냥 우겨넣는 이득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이제 필요하고 원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SK는 이 원희 선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브레이크 이후에 뭐 그나마 이제 성적이 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팀. 네, 네. 마지막 LG입니다. LG 11승 19패 9위로 전반기를 마쳤고요. 서민수가 이제 전반기 막판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정을 했는데 아마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복귀를 할 것 같고요. 주지훈 선수가 이제 시즌 초에 이제 무릎 내측인대 파열로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즌아웃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런 상태고 일단 전반기 LG는 보면 일단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투가드 라인업을 활용한 어떤 스피드 게임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구상했던 컨셉 자체는 어느 정도 조금 구현을 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뚝심 있게 갔다. 뭐 이기든 지든 이런 부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볼 땐 배경을 보면 이게 현조 감독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선수도 이탈을 했고 김실애도 사실 그때 FA로서 이제 잡을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팀에 왔더니 잔류를 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팀이 어지러웠었잖아요. 어지러우면서 이 팀 케미 자체가 내부적으로 깨져버리면 이 팀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NBA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든이 그렇게 되고 나서 브루클린으로 가버리니까 휴스턴이 지금 뭐 정신 못 차리면서 뭔가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수선하죠. 어수선한 네. 문제.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전력의 문제뿐만 아니고 팀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LG는 비시즌 때. 그러면서 조성호 감독이 오면서 가장 일목표로 세운 거는 팀 성적도 성적인데 선수와 그 코칭 스태프 간의 어떤 그 믿음, 신뢰 회복. 신뢰 뭐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거를 네. 어떻게 세우냐. 그러면서 그 원칙을 그냥 딱딱 세웠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라. 뭐라 그러지 않겠다. 그리고 롤을 정확하게 주면서 너는 3쿼터에는 10분 너는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갔었고 그 상태에서 객관적 전력은 근데 좀 떨어지는 편이니까 11승 19패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이렇게 원칙을 조성호 감독 1년 차니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객관적 전력이 지금 LG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팀 케미를 확립해서 가는 것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LG 선수들이 뭐랄까 이번 시즌은 뭐 슛을 던지거나 이런 어떤 플레이 자체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어떤 코칭 스태프의 어떤 지지가 있다 보니까 뭐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플레이 자체가 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반적인 팀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조성환 경기 후의 인터뷰들을 보면은 뭐 특정 선수를 탓한다든지 어떤 특정 선수의 경기력을 그렇죠. 비판하는 이런 인터뷰 자체가 잘 없어요. 맞아요.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어떤 의도가 담긴 어떤 스타일의 인터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LG가 이번 시즌 지금 뭐 전반기까지만 했지만은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성과라면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일단 뭐 팀 성적이죠. 그러니까 경기력이 그러니까 조성원 감독이 원하던 그런 공격 농구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승패를 떠나서 그런 농구가 제대로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슈는 결국에는 이제 단신 가드들이 너무 많고 로스터 자체에 이제 그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수비 문제, 뭐 이제 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시즌 전부터 시작했던 어떤 라렌 리온 윌리엄스가 지금 LG가 추구하는 스피드 동구와 매칭이 잘 되는가.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제 조성 감독이 뭐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봤을 때 어떤 로스터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조성 감독님이 추구하는 농구에 비로소 좀 맞는 로스터가 구성이 되면은 조금 더 효율은 올라오지 않을까.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이게 좀 어긋나 있는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릭 화이트 선수가 지금 LG에 합류를 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빠른 농구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날카로운 공격 농구를 갖다 좀 한다면 LG는 이 6강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좀 더 좋은 농구 그리고 거기에서 승수를 갖다가 조금 더 쌓아갈 수 있는 농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